긍정적인 말이나 학원이 수많은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 학원을 사용했는데도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뭔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빠진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성취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다움을 느끼고 만들어가는 독서 모임 독서마라톤 걷기편의 동마지기 지공입니다. 마라토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나에게 힘을 주는 확언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죠.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크릿이 제가 고3 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에게 시크릿을 소개받고 PMP에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고 비전보드도 적었었어요. 그때 적은 목록 중에 서울대에 가는 게 있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엔 매일 비전보드를 보면서 학원도 하고 100번 쓰기 같은 것도 해보고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빠졌길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접하고 난 뒤 대답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의 생각은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를 가는 게 정말로 진정한 내가 원하는 거였을까요? 그때의 제게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진정한 나, 참 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려는 시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런 삶의 태도는 여전히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음 스텝이 있었던 거죠. 그게 저한테 빠져있던 것 같습니다. 빠져있던 것, 책에서는 이걸 믿음의 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현실과 새롭게 원하는 현실 사이에 공간이 있고 이 두 현실 사이의 공간이 믿음의 간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없애고 맞닿도록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위해서 기획자의 서문과 책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기획자의 서문부터 보시면 여러분 긍정적인 학원 좋아하시고 많이들 하시죠? 나는 매일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등등. 그런데 정말 제가 궁금한 점은 여러분 정말 학원대로 되셨나요? 몇 분이나 학원에 성공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우에는 오히려 학원이 잘 안 되었거든요. 학원의 역효과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못했던 것들도 많잖아. 나는 부자야.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더라? 다 잘 될 거야. 글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등등. 학원대로 안 되니까 더 좌절하고 더 깊이 낭망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얼마 안 가 그만두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또 루이스 헤이나 에밀 쿠에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이 학원하라고 하니까 다시 해보다가 또 좌절하고 책추남 표현대로라면 이 책의 기획자님이시죠. 책추남TV 채널의 책추남님. 책추남 표현대로라면 미운 오리 새끼, 애벌레 게임, 즉 거짓 나의 애고 게임을 쳇바퀴 돌듯 뱅뱅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하던 방식대로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그 이유를 마침내 명료히 깨달았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해보자면 그동안 했던 학원의 방식은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가 달리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나는 행복해. 나는 부자야.
라고 확언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잔재의식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라 그런데 지금 불행하잖아. 지금 가난하잖아. 라고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말. 다시 말해 확언에 반대되는 저항하는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이 무의식과 의식의 영향력이 마치 바다와 그 위에 떠있는 코르크 마개와 같다고 말한 비유를 떠올려 보면 이런 방식의 확언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절대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의식적 방향이 아닌 무의식이 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될 때,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만 밟을 때 자동차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끄럽게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비로소 확언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책추남이 1만 권이 넘는 독서와 그동안의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간신히 깨닫게 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과 비전을 현실화하기의 간략한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진정한 꿈과 비전 분별하기.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이 내 안의 미운오리 새끼, 애벌레로 비유할 수 있는 거짓 나인 에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연유하는가? 아니면 백조, 나비로 비유할 수 있는 참 나인 셀프로부터 연유하는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 꿈과 비전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 순간을 생생히 느끼기. 만약 자신의 꿈과 비전이 참 나의 진정한 꿈과 비전이라면 이 꿈과 비전이 120%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생생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기. 꿈과 비전이 성취된 미래 순간의 그 느낌을 상상을 통해 생생히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꿈과 비전을 현실화하기의 3단계입니다. 바로 어포메이션은 이 3단계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혁신적인 자기 확언법입니다. 저에게 가장 단순하게 어포메이션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 형태로 하는 확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와 같이 현재에서 미래로 하는 질문이 아닌 이미 성취된 미래에서 현재로 하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형식의 어포메이션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무의식적 저항 없이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뇌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자동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죠. 자, 책추남님이 책의 요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들이 조금 더 잘 풀어져 있는 본문의 부분을 보면 전통적인 성공 강사가 가르치는 것, 확언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우리는 매일, 매시, 매순간 이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삶과 돈, 관계, 건강, 가족, 과거, 현재, 미래 등 무엇이든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의 씨앗은 무한지성, 즉 신이라 부르는 비옥한 땅에 심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무한지성의 땅에
심긴 생각의 씨앗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지지하는 수많은 책과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뿐이다. 왜 그런가? 빠진 조각.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변화 중 하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자. 이 목표를 가졌으므로 당신은 이를 성취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가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여기서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먼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까지는 좋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진리를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심는 생각의 씨앗의 반영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던 경험을 했을 거라고 깨닫는다. 그래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 라는 것임을 찾아낸다. 당신은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주된 생각을 찾은 다음 단계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임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일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일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이 하라고 가르쳐준 일을 한다. 즉, 이전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긍정적인 말 또는 확언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삶을 바꾸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는 돈이 충분하다 혹은 나는 부자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쓰고 반복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당신은 착한 학생이기에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한다.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해보자. 지금 당신을 향해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라. 한 번 더 말하라. 그런 다음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라. 나는 부자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다른 어떤 것이 들리지 않는가? 그래, 맞아. 같은 소리인가? 이쯤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자신의 확언을 믿는가? 단순 명료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확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오랫동안 거듭 말하고 쓰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재, 저자는 이걸 믿음의 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간격, 믿음의 부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방법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예를 들면 돈을 더 벌거나 더 만족스러운 직장을 구하거나 영혼의 짝을 찾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체중을 줄이는 등 당신이 실제로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해보자. 흥미로운 것은 이때 말하는 현실이 모두 인지된 현실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지하는 사람이 인지한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예를 들어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열성 팬과 뉴욕 양키즈 팀의 열성 팬이
같은 방에서 두 팀의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들에게 그 경기가 동일하게 보일까? 그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단의 상황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팀의 선수가 안타를 치고 다른 팀의 선수가 삼진아웃을 당하는 등의 일이다. 반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시청하고 있는 경기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팀이 안타를 치면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몹시 기뻐하며 흥분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괴로워할 것이다. 즉, 한 사람은 그의 팀이 이길 때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지만 상대편 팀 팬은 자신의 팀이 패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시무룩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인지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앞에서 말한 예로 돌아가면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 그리고 세 단계로 저자가 표현을 해줍니다. 첫 번째, 지금 당신은 내가 현재 인지된 현실이라고 일컫는 것 안에 살고 있다. 당신의 현재 인지된 현실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현재 당신에게 인지된 현실이다. 이처럼 당신에게는 당신이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다른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작은 우주인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장소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예를 들면 체중이나 경제 상태, 건강, 관계, 인지도, 영향력,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 다른 곳을 나는 새롭게 원하는 현실이라고 일컫는다. 세 번째, 현재 인지된 현실과 새롭게 원하는 현실 사이에 내가 믿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즉, 당신이 현재 인지하는 곳과 당신이 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의 현실, 그 사이의 공간이다. 당신의 믿음의 간격은 얼마나 큰가? 이 간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자신이 현재 인지하는 곳에 머문 기간, 자신의 새롭게 원하는 현실 성취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 당신의 꿈을 듣고 불가능해 라고 말한 친구들의 수 등이다. 또한 당신이 삶에서 이루기 원하는 결과에 따라 믿음의 간격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체중을 10kg 줄이는 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10kg을 줄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핵심은 무엇일까? 당신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 경험 등의 믿음이 간격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여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는 방법.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 예를 들면 나는 빈털터리다, 나는 외롭다, 나는 체중을 줄일 수 없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음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원하기로 결심한 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긍정적인 말을 거듭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나도 그랬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다. 왜 그럴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거나 머리가 좋지 않거나 동기가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그다지 원하지 않아서일까?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당신이 정통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단지 말로만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장소인 무의식은 그런 말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더 강력한 것에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마치 새 집을 지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도구는 말라한 기계톱 하나뿐인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소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어포메이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어포메이션 방법은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어포메이션 방법 1단계,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2단계,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새로운 질문을 만든다. 3단계, 새로운 질문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4단계, 삶에 대한 새로운 가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동을 한다. 이렇게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고 묻는 과정을 어포메이션 방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왜 질문이냐에 대한 대답은 작가의 말을 빌리면,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어쩔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만 변화시키면 믿음의 간격을 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는 것이다. 네, 이런 이유들로 질문이 참 중요한데, 독서 마라톤 걷기편 3분 독서의 시리즈의 마지막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달라지려면 다른 행동을 하려면 다른 생각을 하려면 생각나기가 아닌 생각하기를,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려면 적절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의 사유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마지막마다 하는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나기의 비중이 훨씬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화는 평소에 무의식적인 습관을 바꿔야만 일어납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의 습관적인 구조를 생각하기를 통해 바꿔낼 수 있다는 점이고, 이 책 어포메이션이 그 방법을 꽤 단순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만약 나는 왜 빈털털이지? 나는 왜 돈이 충분하지 않지? 나는 왜 더 성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왜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생각들을 의식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이던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돈이 많지? 나는 왜 다이어트가 쉽지? 나는 왜 여유가 있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자가 말한 대로 어포메이션의 핵심은 내가 만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그렇게 되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을 우리는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허용하면 될 뿐입니다. 책에는 제가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있고, 삶의 10가지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어포메이션 질문들 수백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라토너 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죠. 이런 추천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일지를 보고 누군가는 나에게 맞는 책을 찾아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문화의 확산을 위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괜찮으시다면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지인 2명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마라토너 여러분, 오늘도 진정으로 나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